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그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토끼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용궁에 가서도 살아나올 만큼 상당히 좀 영특하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끼띠 분들도 상냥하고 좀 지적인 그런 태도를 지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부터 좀 존경도 받고 신임 또한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격까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 가지고 소원이 사람들한테 신용도 얻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성공의 길이 좀 쉽게 열리는 그런 스타일도 됩니다. 수단도 좋고 부침성이 좋아 가지고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으로 그 영특하고 점잖다 이런 말도 듣게 되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성격에 애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교적이다 이런 평도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토끼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토끼띠 분들 나타내는 글자가 요 묘목이죠.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묘월이라고 하죠. 음력으로 2월에 해당되겠고요. 계절로는 봄에 해당됩니다. 봄의 중심 기운이죠, 그죠? 시간상으로는 묘시라 가지고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인데,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그 동경 127.5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시간인 동경 135도를 사용하는 관계로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29분 이 정도 사이가 그 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는 동쪽이고요. 색상으로는 청색에 해당된다. 초록색에 해당되겠죠. 자, 좋은 궁합은 양띠, 돼지띠, 개띠에 해당됩니다. 자, 해묘미가 삼합에 해당되죠. 그죠? 여기가 돼지띠고 여기가 양띠입니다. 이렇게 돼지띠하고 양띠가 이렇게 삼합이 되는 요런 띠니까 좋은 궁합에 속하고, 더불어 개띠도 좋은 궁합에 속한다. 띠궁합에서 이렇게 그 삼합이 되는 이 띠는 옛날에는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하는 사이가 이 삼합에 해당되는 좋은 궁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는 궁합은 닭띠하고 원숭이띠입니다. 닭띠면은 유죠, 그죠? 유고, 원숭이띠면은 신에 해당됩니다. 신금에 해당되니까 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묘유충이죠. 닭띠하고는 묘유충이 되고 원숭이띠하고는 묘신 원진이 됩니다. 이렇게 충과 원진이 되는 닭띠하고 원숭이띠는 좀 좋지 않는 궁합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침 방향은 우리가 흔히 그 잠자리 방향이라고 합니다.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 반한살 방인데 토끼띠 분들한테는 동남방위가 반한살 방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부 방향은 그 천살 방위로 서북 방위가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북 쪽이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북쪽이면은 이런 식으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책상을 두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집중도도 높고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토끼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토끼띠 분들의 2024년도 운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 있지 않은 그런 기운이니까 한마디로 시험이나 어려운 관문 좀 거치고 잠깐 쉬는 그 정도의 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긴장도 좀 풀리고 또 심리적인 여유도 좀 느끼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좀 융통성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노력하고 덜 일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학생분들은 이런 시기가 그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고, 특히 그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기의 탄생이나 아니면 새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인 합은 없죠.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해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2세 62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주변의 보살핌도 크고 뜻밖의 행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수 있겠고, 또 폐쇄적인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차분히 좀 기다리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뭐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기묘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죠. 이렇게 갑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기 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천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입니다. 이렇게 음과 양이 합이다 보니까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반한살하고 유사한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시기이고 또 건강상으로도 약간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도 느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현역에 있을 때보다 직업상 부침도 조금 따를 수 있겠고,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실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쇠지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련미는 좀 부족하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선거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들어는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신적으로 좀 덜 성숙한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월달입니다. 양력이라고 써놨죠, 그죠? 자, 1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월살이죠, 그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도 스스로 서운한 감정 들 수도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 서로 간에 조금씩 짜증도 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질 수 있겠고, 들어는 그동안 포기한 그런 돈이 그동안 포기한 그런 돈을 회수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살이 아니고요. 다음 달이 장성살이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거치는 그 정도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영전 같은 기쁨이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런 일들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달은 장성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건강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그 마찰과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월달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죠. 방합이니까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반한살이니까 성진을 하거나 쓴 것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역마살이죠. 역마살이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그 환경기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를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관리 좀 주의하시면은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육해살입니다.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억압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지만,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면은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이 이렇게 육해살이니까 추진하던 일에서 조금씩 막히는 그런 기운이 있지만은 적절하게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7월달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친구나 동료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화개살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친구나 동료 사이 아니면 부부간의 연인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추선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할 수도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달에는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실물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그 분실이나 손재수 같은 것도 좀 따를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망이나 갈등, 미움 감정 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제살의 충이죠, 그죠? 제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혀 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이 있으니까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충이나 원진이 있는 때는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불화와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월 달입니다. 천살이 육합이죠.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답답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기운인데, 육합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이성의 도움으로 그런 답답한 상황 좀 타개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성진승것 같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지살의 삼합이네요, 그죠? 여기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합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 동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살이 삼합을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그 신분이 상승하거나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연살의 자영이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부부 간에는, 연인 간에는 뭐 화합을 다지거나 아니면 사랑을 키워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렇게 형사에 있으니까 건강 문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손재수도 더불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하는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로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계면년에 태어나신 분들, 여기 사묘 같은 경우에는 천을귀인입니다. 여기가 사화가 여기 있고, 그죠? 여기가 묘목이 있죠. 요런 때는 어떻습니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변에서 꼭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는 이런 기운인데, 이렇게 그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기운이죠.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토죠. 그죠? 무토가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무토에 계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그죠? 계묘를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무게합이 되죠. 무게합이 되고,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좋은, 한마디로 대길한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묘년생들은 2월 달부터는, 그죠? 2월, 3월, 4월, 5월까지 상당히 좋은 최고의 운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호가 천을귀인이네. 그죠? 인호가 천을귀인이니까 여기가 오하고, 그죠? 여기가 임목이네. 그죠? 여기가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천을귀인이니까 여기 육해살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방합까지 있는 달이니까 더더욱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병화가 천간합이네요. 그죠? 병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여기가 신묘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병신합이 되네. 그죠? 여기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 이런 기운이니까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을목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신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 을신충이 되죠. 그죠?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다가도 신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것도 을신충입니다. 이렇게 을신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기운이지만 삼합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는 조금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잘 풀려나가는 그런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요 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죠? 지지가 별다른 도움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요 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묘년생들입니다. 기묘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수하고 신금이 천을귀인이네요. 그죠? 자수하고 여기 자수하고 여기 신금이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형살이 있는 이런 기운이지만은 여기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부부간에 연인 간에 좀 서로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좀 달래줄 사람이 있는 그런 달이다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간합이죠. 그죠? 여기가 간목이 여기 있네. 그죠? 여기다가 기묘년이니까 이렇게 기묘를 이렇게 하시면은 갑기합이 되고, 이렇게 묘술 합이 되니까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 여기는 대길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해수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 유금이 여기 있네요. 그죠? 천을귀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삼화까지 되는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천을귀인인데 이렇게 충이 왔습니다. 충이 오면은 천을귀인이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기대하기가 힘들겠다. 이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수죠. 그죠? 임수가 여기 있네. 그죠? 정묘년이죠. 이렇게 정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정임합이 되죠. 이렇게 정임합이 되니까 지지가 비록 원진이 되지만 천간이 합이 되니까 그 원진살의 그 갈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개수가 충이 되는 그런 기운이죠. 개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여기 개수가 충이 되는 그런 기운이죠. 개수가 여기 있네. 그죠?
정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계충이 되죠. 지지도 충이 되고 천간도 충이 되고 아까 천을기는 무산된다고 그랬죠. 자, 이달은 자 9월달은 좀 대흉의 날입니다.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간도 충이고 지지도 충인 이런 달은 가급적이면은 활동 조금 줄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수하고 신금이 천을귀인이네요. 자, 자수가 여기 있고요. 신금이 여기 있네, 그죠? 요렇게가 천을귀인이니까, 요렇게 천을귀인이 오면은, 요런 형살 정도, 그 다음에 원진은 상당히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경금을 여기다가 을묘를 요렇게 넣으시면은, 요렇게 을경합이 되죠.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되니까 육개살이 좀 답답한 기운이 천간의 합으로 상당히 좋은 한 달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금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을묘죠, 그죠? 을묘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을신충이 되죠. 이렇게 을신충이 되니까 천간이 비록 충이 되지만 지지삼합을 인해 가지고 조금 갈등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잘 풀려 나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사방향하고 그죠? 이렇게 이사방향하고 두침방향, 공부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침방향하고 공부방향, 이 두침방향하고 공부방향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자,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 서북방향이죠, 그죠? 서북방향으로는 책상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좋고 또 집중도도 높은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토끼띠 분이 자녀분이 있으면은 책상 이렇게 놔줘 보시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요 방향이 천살방입니다. 서북 방향이죠. 공부할 때 책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집중도도 높고 학습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하니까 집안에 토끼띠 분인 자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책상물이 놓아 주셔 가지고 공부의 진척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두침 방향입니다. 잠잘 때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반한살이니까 가게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금골 예적에다 두고 장사를 하시면은 재물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끼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 분들의 이사방향입니다. 이사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하고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남쪽이 좋은 이사방향인데, 그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남방위가 가장 좋은 방이고,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 서북방위는 천살방위하고 삼살방위가 겹치는 가장 나쁜 방이고, 더불어 북쪽하고 서쪽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갑진년 한 해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더불어 나이별 운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 분들의 이사 방향하고 두침 방향, 공부 방향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